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33쪽입니다. 433쪽에 그 밀폐 공간 산소 결핍에 따른 영향입니다. 자, 한번 보죠. 밀폐 공간 및 산소 결핍의 위험 장소입니다. 여기는 이제 유해가스 내지는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위험 있는 장소,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입니다. 그 유해가스라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기체가 있겠지만 일단 여기서 이제 언급한 것은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CO2, CO, 황화수소, 이 세 가지 기체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정 공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산소 농도 범위가 18% 이상 23.5% 미만, 그 다음에 탄산가스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는 30ppm 미만, 황화수소 농도는 10ppm 미만. 산소 결핍이라는 것은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산소 결핍증이란, 이거는 이제 보건법에서 나온 그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거는 이대로 따라야 됩니다.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어 마심으로써 생기는 이제 증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뭐냐면 외우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요래 숫자가 이제 중복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요거를 그러니까 소개 한번 시키겠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을 이제 쉬고 나고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하기가 좀 싫죠.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월요병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월요병이라고 그래요. 그 월요일 날 일어나는 게 출근하기 싫은 병, 이걸 말하는데, 저는 이제 월요병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화요일을 더 이제 저는 싫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이 좀 좋지 않습니까? 금요일이 왜 이제 토요일 날 쉬고 그러면, 옛날에는 토요일이 이제 반갑고 그랬지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거를 들어가지고 화요일은 왜 싫으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은 뭐냐면 일이 막 떨어지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에 뭐냐면 이제 시작할 일들이 월요일 날 막 직장 생활을 해보면 그게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월요일 날은 막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만 쌓여 있습니다. 화요일 날부터는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추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요일 날이 싫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적정 공기라고 했으니까 적정 공기. 그래서 그걸 따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공기, 예, 쌓이고, 그 다음에 1도만은 화요일의 삶입니다. 삶이 나는 싫어요. 싫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건 다 뭐 어차피 겪어야 되는 얘기지만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 그죠? 이건 좀 힘들죠. 그러면 이제 쌓이고, 이 말은 우리 일반적인 공기를 보게 되면 산소가, 그러니까 질소가 어떻게 됩니까? 질소 79%, 산소가 O2가 21%. 이거는 뭐냐면 뭐 명사화 시켜야 됩니다. 산소 21%. 정상 공기 중에.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됩니까? 여기 쌓인다, 이 말은 산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산소입니다. 산소는 적정 공기라는 것 자체는 뭐가 됩니까? 21%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21%를 기점으로 해서 2고라고 했죠. 그쵸? 그거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5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 범위가 이제 대충 나오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21 마이너스 2.5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하한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범위하고 비슷하게 돼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21 플러스 2.5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 쌓이고, 저렇게 하면 저 범위가 탁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걸 방지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일도 많다. 일도 많다. 일이라는 게 뭐가 돼요? 일산화탄소를 말하는 거예요. 일도, 그러니까 이거는 탄산가스, 그러니까 보게 되면, 탄산가스, CO2를 이야기합니다. CO2. CO2는 여기 보게 되면, 1.5% 미만이라고 되죠. 그쵸? 1.5%. 그래서 이게 1.5%입니다. 1도, 이런 거예요. 1도, 1.5%.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요거는 화 하니까 황화수소 H2S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했죠. 그죠? 요일. 화요일에 4입니다. 했는데, 요 이제 요 부분을 따요. 그러니까 H2S는 이게, 화요일이니까 10. 그래, 1.5, 10. 이렇게 이제 차츰 높아지죠. 요게 뭐냐면 일산화탄소입니다. CO가 돼요.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여기에 3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30이에요. 그러니까 CO는 30 ppm이 됩니다. 이거 단위가. 요것도 ppm입니다. 요거는 퍼센트죠. 그러니까 앞에 뭐냐면 두 개가 산소 퍼센트, 이산화탄소 퍼센트, 황화수소는 ppm, 그 다음 일산화탄소는 pp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막 쌓여가지고 일도 많은 화요일의 삶이 나는 싫다. 그게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어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석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게 제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이렇게 해라.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면 따라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상당히 뭐냐면 왜 그러냐면 가르치는 사람하고 알아듣는 사람하고 이게 박자가 딱 맞아요. 궁합이 딱 떨어져가지고 학습 효과가 기똥차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뭐냐면 추구하는 방향이 저거야. 나는 여태까지 숫자가 헷갈렸는데 저런 방법으로 공부하면 기가 막힐 거야. 기가 막히네? 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더하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신뢰라는 게 말도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뭐냐면 이게 암기 안 하면 공부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이제 공부하는 학습 방법에 익숙해지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마약처럼 인이 배긴다고요. 그래서 아주 뭐냐면 공부하는 게 이러한 중요한 범위를 이런 식으로 다 이어버립니다. 그 책 한 권 떼는 거는 금방이죠. 그리고 머릿속에 뭐냐면 이게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그게. 다른 데도 또 이용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는 이게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산소 결핍 장소 이것도 꼭 체크해야 됩니다. 18% 미만이라는 거.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밀폐 공간은 여기 보면 이제 우물이나 뭐 터널이나, 특히 이제 그냥 터널에서 이게 사고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하수구. 우리 이제 하수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름 탱크. 이런데 이제 그러니까 큰 기름 탱크. 그런데 이제 이 축적되어 있던 그런 유기용 용제 이제 기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용접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폭발 일어난다든지, 하수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현기성 상태에서 황화수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H2S 같은 것은 질식성 가스예요.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같은 것은 호흡을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을 형성해서 이게 이제 산소 부족증을 유발하지만, 이거는 황화수소 같은 것은 바로 뭐가 되면 고농도에 노출되면 바로 탁 죽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뭐냐면 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황화수소는 냄새 자체가 계란 썩는 냄새 있죠. 왜 계란 오래 두면 그러니까 끼리끼리한 냄새 나죠. 발꼬락 냄새 비슷한 거. 그 냄새가 나는 게 황화수소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냄새를 무시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왜? 오래 뭐냐면 하수구니까 그런 냄새 나겠지. 그러고 이제 들어갔다가 그게 이제
그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산화탄소 같은 것은 사실 냄새가 없죠. 그거는 이제 그 감각이 그냥 일단 뭐냐면 없이 그냥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 편안하게 읽어보시고 넘겨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산소 농도에 따른 증상하고 영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그 범위에서 한계치가 되는 거예요. 요거 넘으면 위험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산소농도 12 내 16%는 뭐 이렇게 맥박수가 빨라진다든지 뭐 이명이 생기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9 내지 14% 이거 보니까 불안정한 정신 상태, 기억 상실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예요. 판단력이 좀 떨어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산소농도 저게 6 내지 10%라는 범위를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 중추신경계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험의 포인트는 요거라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요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체크. 꼭 체크하십시오. 체크. 요거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이제. 예.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이거는 산소 농도가 이제 여기서 높았다가 낮아지는 겁니다. 산소 농도는 21%부터 낮아지는 거예요. 21% 정상 공기죠. 차츰 낮아져가지고 요 상태 되면 21%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반 수준까지 딱 떨어지면 의식을 잃는다 이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가 보셨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공기 안 쉬고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3분을 뱉어보세요. 그게 뭐냐면 대단한 잠수부라고 합니다. 3분 버티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2분입니다. 2분. 딱 2분. 2분간 뭐가 됩니까?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주죠. 그 뇌부터 일단 뭐냐면 벌써 소위 뭐냐면 막말라면 맞댕이 가는 거죠. 뇌부터.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여기에 이제 쭉 그러니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뭐 관리 대책 같은 거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이제 큰 항목 위주로 알아두는 거예요. 이거는 사업장에 대한 보건 및 작업관리 대책,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입 시행할 것, 그 다음에 산소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할 것, 건강장애 예방 조치를 할 것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뭐 보건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측정을 해야지 되는 거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기 및 안전장비 착용할 것, 인원을 점검할 것, 밀폐 공간에 뭐냐 근로자가 들어갈 때 나올 때 여러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뭐냐면 20명이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18명밖에 안 나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두 사람이 사고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고 나가고 인원을 갖다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공간, 밀폐 공간은 이게 안내 그 표시를 해야 되고 통제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그러니까 당합니다. 그 다음에 감시인을 배치를 해야 되고 그 뭐 그러니까 이게 도로에 뭐 이거 안전 뭐 그거 하듯이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허수아비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도로에처럼. 허수아비 뭐 이래가지고 뭐 교통정리하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감시인은 정확하게 보고 들어가는 걸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대 및 보호장비 직업 착용하고 대피용 기구 비치를 하고 이런 게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안전에 관한 조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와요. 1번 체크하십시오. 1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용접에 대해서 나오는데 용접은 산소를 쏘면 전기 용접, 아크 용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스 용접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공기가 있어야지만 이게 연소가 됩니다. 물론 뭐냐면 아스틸렌 이런 것들이 이제 쓰면서 연소가 불꽃이 쫙 나오잖아요. 절단기 쓸 때. 근데 이제 아크 용접은 어떻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가지고 이제 지지는 거니까 그거는 여기 산소 결핍 위험 장소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그 4번 체크하십시오. 4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2번 한번 보세요. 예상 문제 2번 이거 체크하시고 산소 결핍이 진행되면 생체에 나타나는 영양의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것을 골라라. 일단 뭐냐면 뭐 사망하는 건 맨 마지막이 되겠죠. 그렇죠?
먼저 이게 이제 가벼운 어지러움증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뇌 영향을 먼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이 마비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는 나가야 돼. 피해야 돼. 하지만 이미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신경이 마비된 상태니까 약간의 의식은 살아있지만 어디 움직일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가스 중독된 사람한테 내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이릅니다. 그 가스 중독된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저 가까운 그러니까 그 위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어른입니다. 어른께 이제 그러니까 전부 친척 어른한테 직접 들어봤는데 이 손톱 끝 부분이 뭐냐면 방에서 가스 중독, 일산화탄소 중독이 됐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전부 다 손톱 끝이 뭐냐면 이 부분, 손가락 끝 부분이 전부 다 어떻게 돼? 헤어질 정도로 어떻게 돼? 나가야 돼 하면서 방바닥만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이 이 부분이 전부 다 여자분인데 망가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 얘기를 들려줘가지고 제가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뭐 경험한 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세요. 넘어가면 종합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1번 체크하십시오. 1번 체크하시고, 이거는 뭐냐면 족보 수준입니다. 아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체크하는 문제가 우선입니다. 최우선으로 보셔야 되는 문제고, 여러분들은 지금 20일 단기 특강을 하기 때문에 찍어주지 않는 문제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냐면 딱 이게 진도 따라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다 풀로 따라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우선 뭐냐면 빨리 추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착착착 해가지고 뭐냐면 끝까지 다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부실한 부분이 뭔가 이걸 이제 점검해가지고 마지막 한 5일 정도 그거를 아니면 3일 정도 그걸 집중적으로 뭐냐면 도서관에서 파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그리고 항상 제가 이야기를 했죠. 깜지 노트. 깜지 노트는 암기하는 노트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수시로 계속 읽어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뭐냐면 인을 파가야 됩니다. 아니면 그거 외우는 거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뭐냐면 조그마한 손에 그러니까 질 수 있는 노트를 항상 만들으셔가지고 출근할 때는 자켓에 넣고, 그 다음 뭐냐면 회사 다니기 잠깐 쉴 때도 그걸 한번 보고, 왜 그 20일 만에 남들 못하는 자격증 따는데 그만한 노력해야죠. 이게 초스피드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외웠던 거 그게 그만큼의 효력을 진가를 발휘하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짱도로 먹이라 이게. 그래서 화장실에도 걸어놓고 보고 여기 갖고 있고 그렇게 하라지 않습니까? 자, 2번 체크합니다. 2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체크합니다. 3번. 화학적 질식제로서 산소 결핍 장소에서 보건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뭐가 됩니까?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가 이제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을 형성합니다. 여기에 뭐냐면 NO2 같은 경우도 뭐냐면 변성 헤모글로빈을 형성합니다. 그래 NO2가 헤모글로빈과 뭐냐면 어떤 반응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일산화탄소보다 뭐냐면 수백 배 더 강합니다. 이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뭐냐면 300배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냐면 알려져 있기를 산소가 결합할 자리에 뭐 일산화탄소가 결합하기 때문에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을 형성해서 산소가 세포로 운반돼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운반되기 때문에 산소 결핍증에 의해서 이게 이제 결핍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뭐냐면 세포가 죽어버리니까 신경부터 먼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사람의 질식에 이르는 것이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입니다. 그런데 이제 NO2 같은 경우도 변성 헤모글로빈을 형성하는 겁니다. 얘는 뭐가 됩니까? 직접적으로 세포를 파괴를 해요. 가가지고. 왜? 이건 독성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NO2 같은 것도 유해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린애들 보게 되면 청색증이라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보통 물에서 오는 건데 그런 것들은 질산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궁뎅이 위에 파란 그 몽고반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게 이제 사람이 물로 통해서 이제 질산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손발 이런 것들이 이제 파랗게 되는 그러한 청색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 질산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냐면 여기서 요거하고 이제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학적 질식제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따라가는 거지. 황화수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체크합니다. 여기 5번입니다. 5번. 이게 이제 요런 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농도 계속. 이게 뭐가 되면 실계도 이걸 쓰라고 그럽니다. 공기가 쌓이고, 일도 많은, 화열의 삶이 싫다. 이걸 그냥 툭툭툭, 그냥. 그러니까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전부 다 완전하게 뭐냐면 딱 그러니까 자기 몸속에 배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뭐 잔소리 많이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밀폐 공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전리방사선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리방사선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방사능 오염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 이런 것을 이제 다루고, 그 다음에 생체에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생식 기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중요한,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좀 짧죠. 그래서 짧아도 여러분들이 제가 부지런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올릴 테니까 쭉 따라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클릭하는 숫자를 보고, 나는 뭐 올렸는데 이게 클릭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있으면 내가 기운이 안 나요. 올리자마자 그냥 팍 달라들어가지고 먹이를 막 분해를 하는 뭔가 이게 좀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 활동성을 봐야지만 제가 뭐냐면 저도 바빠지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진도가 저 이제 독성화까지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뭐냐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이제 듣고 좋으면 반드시 그냥 이렇게 슬쩍 빠져나가지 마시고, 그거 뭐 좋아요 버튼 누르는 그거 뭐 그렇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힘드는 작업 아니고 하니까. 그리고 저한테 한번 좀 들었으면 그런 게, 이런 공부 방법도 있구나. 이거하고 관계가 없지만 공부 방식이 괜찮다 싶으면 그거 눌러주는 그런 인심. 우리 뭐 술 한 잔 먹어도 뭐냐면 옆에 먹으면 요 같이 와서 한 잔 하라고 그러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그 한 50% 정도만 눌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좋으면 좋아요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